겁이 나도 괜찮아의 깡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지금 첫 번째 콜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첫 번째 콜은 지금 시흥에서 파주 가는 거고요. 금액은 5만원. 파주 성동리로 가는데 좀 많이 멀어요. 지금 금액은 5만원이고 시간은 1시간 15분 찍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단가 대비해서 뭐 좋다 나쁘다는 없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파주가 콜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일단은 6시 전에 도착하면 탁송을 좀 타고 나오고 싶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6시 도착으로 나오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영상에서 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 청바지 입고요. 그냥 티셔츠 입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정장 기사도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다기보다는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하게 입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복장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이 인상이랑 그 냄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 대리기사가 청바지 입었다고 싫을까요 그게? 손님들은 사실상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대리회사에서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법인기사들은 이렇게 정장을 입어라 하는 것 뿐인 것 같고 손님들은 사실 제가 뭘 입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왔는데 땀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뭐 입냄새, 발냄새 이게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제가 손님이어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좀 깨끗하게 좀 하시면 그리고 항상 표정만 밝게 하시면 복장에는 크게 뭐 어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님들이든지 간에 일을 일주일 이상 하다 보면은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비선호하는 지역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화성 쪽이랑 그리고 뭐 용인, 제일 좋아하는 데는 성남 뭐 요런데 수원 이런 데까지 좀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좋아하지 않는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김포, 파주, 인천 뭐 이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지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콜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인천은 콜이 많은 대신에 바깥으로 나가는 콜이 없어요. 거기서 2만원짜리 뭐 15,000원짜리면 쭉 타셔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거리를 선호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인천에서 인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장거리를 탈 기회가 없습니다. 인천 분들이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지역 중에 화성, 성남, 용인 이런 지역은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대신에 한 번 타면 장거리가 잘 잡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뭐 화성 가는 것도 있고 거리는 짧은데 금액이 괜찮은 것들 아니면은 아예 멀리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지역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을 위주로 콜이 뜨면 단가가 조금 작더라도 그쪽은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게 말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콜을 고를 정도의 양이 별로 없고요. 일단 근처에서 나오면 무조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콜이 한 3, 4개만 있다 아니면은 뭐 하나씩 떴다가 사라졌다 이런 거 할 때도 15,000원, 2만원짜리는 그러면 안 누르고 그냥 5만원짜리 뜨면은 그냥 눌러요. 목적지 안 보고 누릅니다. 물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콜을 위주로 타고 있고 제가 뭐 많이 번다 적게 번다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콜을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분짜리에 2만원이다 그런 콜을 1시간이면 60분이고 3개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콜을 잡는 시간이 있고
고객한테 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주차를 해주는 시간, 다시 빠져나오는 시간까지가 그 콜의 완성인데, 20분짜리 콜을 정말 잘 타서 많이 타도 1시간에 2개예요. 그렇게 되면 1시간에 4만원이 나오는 거고, 50분 코스에 5만원이다, 이런 콜을 타면은 어쨌든 중간에 버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5만원을 채워야 되는 피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를 위주로 타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긴 거 위주로, 물론 피크 시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길게 가는 걸 선호합니다. 오늘은 대리기사 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워낙에 많고 사람도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 제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손님은 기다리게 하는 손님입니다. 뭐 술을 좀 덜 먹었으니까 5분만 기다려라, 절대 5분 안에 안 끝나고요. 그럴 땐 좀 과감하게 취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게 쉽게 되진 않아요. 어차피 기다릴 거면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거기서 기다렸다고 해서 대기비를 주시는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니신 분도 계신데, 그냥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려고 그러면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자존심은 어차피 제가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위를 맞추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안 싸우는 게 가장 좋게, 나도 기분이 좋고 손님들 기분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를 한 손님한테 있어서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났다, 이런 거를 그 손님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뭐 다음에 손님을 탔는데 다음에 다른 손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 먼저 얘기를 해요. 손님들이 뭐 물어보거나 하면은 사실은 손님처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다, 팁을 주는 것도 좋은 손님이지만 대리기사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손님은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다, 매너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너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나는 더 매너가 좋아지고 싶은 게 사람이 심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주고,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또 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에 일을 했던 적은 거의 없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좋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막 하면 안 된다, 이게 술 먹은 나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직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반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죠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말 한마디를 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면 그 사람도 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칭찬은 결국 팁으로 이어지고요. 사람들은 뭐 팁에 미쳤네, 뭐 돈에 미쳤네 그러는데요, 맞아요. 팁을 받아야만 내 수익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걸 하는 이유도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 남한테 자의를 베풀고자 해서 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팁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도 또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올까. 근데 결국은 대리기사 할 수 있는 거는 편안한 운전, 이거 말고 나머지는 없어요. 불쾌함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말을 조금 더 잘 해주는 거,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이게 대리기사의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선택 옵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운전이라고 하는 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좀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급출발 급제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달리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거는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운행 중에 계속 꿀렁꿀렁대고 뭐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손님도 되게 걱정을 하고 쳐다보면서 운전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조금만 신경 써서 운전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역시도 손님이 편안해야 나한테 만족을 하는 거고요. 운전 습관도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는 게, 과속해서 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시간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과속을 할 땐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유튜브 제목이 겁이 나도 괜찮아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초보 대리 운전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겁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비싼 차를 몬다든가 아니면 손님하고 싸운다든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내가 손님의 입장에서 대리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괜찮은지, 요거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차라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싼 차는 그만큼 더 안전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사고가 나면 비싼 차든 싼 차든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비싼 차라고 해서 뭐 내가 더 훨씬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언제나 싼 차든 비싼 차든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코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경유지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는 손님들이 먼저 경유비 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원래 경유가 있는데 콜센터에서 수수료를 띄니까 그냥 따로 기사님 드리려고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근데 만약에 얘기도 없고 갑자기 뭐 가는 길이니까 내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따로 얘기를 안 해요. 뭐 다른 기사님들은 뭐 경유하면 얼마 추가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그런 얘기들은 해줘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경유를 하면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분쟁을 일으키시면 서로 손님도 그렇고 대리기사들도 그렇고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와중에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껏 해봐야 뭐 3분 경유, 콜센터에서 얘기하면 3,000원, 뭐 많아도 5,000원 이렇게 추가해주죠. 근데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손님들이 그런 게 있었네요 하면서 그냥 돈 만원씩 더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저도 받고 싶어요 경유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서 3,000원 5,000원을 추가해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을 좋게 써주고 손님이 차라리 챙겨주는 팁을 받는 게, 저는 그 금액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고, 뭐가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손님이 경유지를 요청을 했을 때는 어딘지 일단 물어보고, 너무 멀면은 얘기를 무조건 해야죠. 근데 정말 가는 길에 내리거나 뭐 한 5분 상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데다 그러면은 저는 좀 유두리 있게 좀 대처하는 편입니다. 저같이 킥보드나 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도착해서 손님한테 이것 좀 실어주세요 하면은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콜 잡으면 먼저 전화를 하게 돼 있죠. 전화를 해서 얘기를 저는 해요.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를 좀 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되면 뒷좌석에라도 실어준다고 해요. 손님들도 집에 가고 싶고 킥보드를 타고 먼저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을 때 최대한 조심해서 좀 실어 주셔야 돼요. 막 실는데 벽에 막 쿵쿵거리고 다면은 내 차에 기스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유념을 해주시고, 킥보드가 뭐 손님이 좋아하네 싫어하네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흙이 엄청 많이 묻어있거나 더러운 킥보드를 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기사들이 알아서 좀 청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킥보드를 미리 닦으라는 얘기죠. 트렁크를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폴딩이 되면 기본적으로 트렁크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거는 그냥 한 돈 10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대리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키로수가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기는 것 뿐이고 지금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타봐가지고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탈 수 있고 무섭지 않다고 하면 대리기사한테는 좀 어느 정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상대방이랑 말하는 게 원활치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손님들이 대리기사한테 물어보는 거, 말 시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수입이 어떻게 되냐, 수입이 좀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투잡이냐, 아니면 여기서 집에는 어떻게 나가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자면은 대리요금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준비를 해두셨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얼마를 버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으시지만, 요즘에 힘들다 그러는데 이것도 수입이 괜찮나요? 물어보면은 수입이 생각보다 별로 안 돼서 뭐 더 많은 시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을 좀 많이 한다 뿐이지 많이 하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대리기사의 수입은 그렇게 대충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은 대부분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전에 기사들이 이런 데를 어떻게 뭐 대리해서 어떻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거기서 팁을 주건 안 주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좋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차피 오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거고 다 알고 잡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차까지 해드리고 제가 알아서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뭐 투잡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투잡이면 투잡이다, 아니면 전업이다, 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대리운전 요금의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기사님이 알고 계신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손님들이 대부분 호응을 해주시고,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대화로 인해서 손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가 됐든 얘기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야 내가 또 재미있고, 대리기사도 졸릴 수 있으니까 잠 안 자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좀 졸릴 때를 피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운전을 할 때 얘기를 하면 난 집중이 안 되는 스타일이다 이러신 분들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랑 운전은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졸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는. 네, 탁송 이제 거의 다 도착했고요. 네, 북한이 보이는 곳까지 왔네요. 여기 콜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콜이 별로 없다는 거는 기사도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크게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초보기사라고 해서 뭐 여기는 가야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단가가 세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콜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까지 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마포 나오는 콜이 5만원에 떠가지고 잡고 나왔고요. 그 시간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원래 오지에서 오는 게 좀 비싸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거를 걱정 없이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마포는 원래 콜이 좀 많으니까요. 여기서 좀 외곽으로 나가는 거 있으면 잡고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광주시 퇴촌면에 들어왔는데요. 마포에서 4만원짜리 타고 들어왔는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고 지금 또 잘못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여기 와가지고 못 타고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외곽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이런 점이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6km로 잡아놨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똥콜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6km 잡아놓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타고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외곽으로 도는 기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콜이 없는 데 도착을 하면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차피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을 해서 여기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타가지고 이런 일이 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으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기다려보고 어떻게 할지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렸나요? 지금 여기 광주 쪽에서 또 광주로 이동하는 건데요, 어디든 여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 광주에서 또 다른 광주로 이동을 했는데 이쪽은 그래도 콜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가면 좋은 콜이 있고, 지금 15분 운행했는데 25,000원짜리 콜이었고요. 여기 광주에서 운행을 하면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 가는 거 4만원짜리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차 됐고요. 일단 수원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원 매교동에 도착했고요. 11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뭐 오늘 광주에 잘못 들어가서 못 나올 뻔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막 타고 들어가도 그 시간대는 탈출하는 콜들이 어떻게든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저도 걱정은 좀 했는데 이거저거 걱정하고 타지 않는 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탈 거고, 지금 매교동 왔는데 아직은 여기 지금 콜이 좀 많이 있네요. 아직 여기서 조금 더 비싼 거 한번 골라서 한번 바깥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나와가지고 아직 수익이 좀 별로 없는데 오늘 수익 채우려면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고 콜창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조금씩 생기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 고르다가 고산동 가는 거 5만원짜리 잡았고요. 그것도 가깝진 않죠. 5만원이면 좀 멀리 가는 건데 광주 고산동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의정부더라고요. 일단은 뭐 상관없으니까 좀 12시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 최대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 도착했는데 좀 많이 늦었고요. 지금 여기서 천호동 가는 거를 바로 하나 잡았는데 천호동까지 3만원에 가기로 했고, 그리고 천호동 가서 이제 복귀하는 방향으로 콜 있으면 천천히 잡아가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호동 먼저 가고 거기 가서 영상 한번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 20분이고요 천호동 도착했는데 콜이 여기는 안 떠있는데 간간히 한 개씩 뜨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집에 갈 방법도 없고 잡아서 집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좀 기다려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4시 반에 출근을 했는데 늦게 나온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늦게 나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표 금액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뭐 30만원 근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적어도 한두 콜은 더 타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긴 지금 서울이고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두 콜은 뜨니까 이 시간에 서울에 들어가시면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새벽 3시고요 지금 경기도 광주로 들어왔는데 집은 경기도 시흥인데 경기도 광주로 온 이유는 여기에 예전 직장 동료가 기숙사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오늘은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려고 이쪽으로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천호동에서 집 근처 가는 게 조금 있긴 했는데 시간대가 집까지 연결되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콜은 좀 늦게 나왔는데도 한 금액적으로 지금 32만원 찍었고요.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뭐 한 26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팁은 없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좀 많이 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